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그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죠? 접어들었나요? 어쨌거나 요즘에 뭐랄까, 이 신체 바이오 리듬이 많이 깨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저도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요. 날씨가 많이 춥죠, 그죠? 오늘 또 영하 몇 도, 3도? 네, 떨어져가지고.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제가 오늘 한강 쪽에 나가 보니까 얼음이 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만큼이나 오늘 주가도 급락했죠. 네. 오늘 이제 급락한 이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환율, 네, 환율이 이제 우리 장 시작 초반부터 이제 플러스로, 출발했죠. 그래서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오늘 장중 내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죠. 물론 약간,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2원 정도 상승했다가 1원 정도로 다시 좀 상승폭이 줄었을 때는 우리나라 그 주가가 살짝 좀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또 다시 환율이 3원대까지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도 급락을 더 추가 하락해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에는 또 12월 10일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7, 8, 9, 10. 네, 목요일 날 이제 내만의 날 선물 옵션하고 만기일이죠. 만기일이라서 이제 또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그걸 앞두고 미리 이제 좀, 장이 좀 조정을 보인 것 같고, 오늘 장의 특징은 이제 환율, 네,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제 그 영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0일, 네, 내만여의 날 앞두고,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 영향도 이제 이런 영향들이 겹쳐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급등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급등 종목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시총 상위 종목. 오늘 물론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한 70% 이상의 7, 80%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했지만 특히 이제 급등 종목들이 이제 하락폭이 컸죠. 그리고 이제 급등 종목은 이제 일단 시총 상위 종목이 이제 급등 종목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네, 바이오라 봤자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이기도 하고 시총 상위이기도 하지만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급락했죠. 그래서 이제 이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쪽은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급락이 지수 하락에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런 이제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기보다는 그냥 하락이죠. 급락.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 차익 실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개미가 오늘 굉장히 많이 사긴 했는데, 이제 기관과 특히 외인의 이제 강한 매도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지수를 밑으로 쫙 끌어내렸죠. 네. 그런데 이제 12월 10일 날 내일 모레 이제 내만의 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는 흐름이 이제 방향이 잡힐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매기는 살아 있고요. 근데 이제, 내만의 날 어떤 변동성, 이런 위험 때문에 이제 좀, 오늘 선제적으로 뭔가 좀 주식장이 좀 대응해서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흐름은 깨진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이제 12월 10일 날 만기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 대한
매매가 어떻게 이제 매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산타랠리, 네, 연말 장세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 판단은 그냥 그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기가 살아 있다고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 매수의 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뭐 예측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하여튼 좀 괜찮다 하거나 아니면 좀 시총 상위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게 중소업종 중에서 테마주를 형성해서 이제 상승한 부분들이 꽤 많이 이제 그 상승 종목들은 이제 그런 데서 꽤 나왔죠. 그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에 오르지 못한 그 전통주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좀 매수 종목이 일어났고, 또 이제 뚜렷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매기가 옮겨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뭐 왕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뭐 요런 오늘 장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환율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환율을 보면 오늘 그 3원 3.30원이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내렸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뭐 쭉 보셨지만, 그죠? 계속 많이 내렸었는데, 지난 11월 말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어졌었어요. 자, 11월 30일하고 이제 같았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11월 30일 날 보이시죠, 여러분? 네, 11월 30일하고 똑같아요. 환율 상승폭이 3.30원. 근데 지수도 11월 30일 날 42.11포인트 빠졌잖아요. 44.51포인트. 거의 비슷하게 빠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계속 환율을 주시를 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환율이 플러스로 이제 요땐가 그저께인가도 환율이 플러스 살짝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쭉 빠졌었죠. 그죠? 네. 그게 어저께인가? 어저께 같아요. 어저께 12월 7일 날 또 이제 그 환율이 플러스 됐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이제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보합으로 끝났는데, 한번 보면은 44.51포인트 빠져서 2700선에 턱걸이 했어요. 1.62% 빠졌고, 뭐 오늘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하락해서 이제 요때 조금 이제 뭐 12시, 1시 그 사이에 조금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내 이제 다시 2시 이후에 이제 쫙 빠져가지고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저점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죠? 뭐 코스닥도 똑같아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때가 이제 환율이 이론대로 이제 좀 상승폭을 줄였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환율이 쫙 상승해서 이제 2% 3%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요때는 뭐 한 2%대, 뭐 1%대 후반 2%대. 그러니까 환율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주가 흐름도 그렇게 보였어요. 흘러갔어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 또 특히 많이 빠졌죠. 그죠? 2% 넘게 빠졌습니다. 2.16%. 근데 20포인트 넘게 빠져서 이제 906.84로 다시 이제 밀려났어요. 네. 자, 그 매매 주체들의 연전 매매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이 8,400억, 기관이 2,700억 매도했고요. 개인이 1조 1천억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480억 매도했고요. 네,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한 거예요. 개인이 이제 2,08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뭐 상승 종목 보면은 이제 뭐 코스피는 270에다가 이제 하락이 567개 종목, 거의 2배 정도 되죠. 2배 조금 넘죠. 자, 코스닥은 이제 475, 뭐 코스닥 한 2배 정도 됩니다. 하락 종목이요. 네. 뭐 미국 선물도 이제 좀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나라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빠졌죠.
일단 뭐 내일하고 모레 12일 이제 만기일까지는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차익 실현 혹은 뭐 손절하신 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도 뭐, 물론 뭐 수익이 났다면은 뭐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손실이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겁이 덜컥 났겠죠. 특히 이제 급등주를 매수했던 분들. 자, 오늘 뭐 이제 급등주 제가 셀트리온 3인방 얘기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가지고 플러스 뭐 한 4, 5%까지 갔었나요? 갔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다시 반등할 때 또 매수를 한 분 중에는 오늘 그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요거 이제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시가가 2.50 프로 빠진 16만 7,500원에 이제 시가 시작해가지고 이내 치고 올랐죠. 치고 올라가서 0.76% 상승했어요. 17만 3,100원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해가지고 쫙 빠져갖고 거의 셀트리온 3인방이 거의 다 뭐 세 종목 모두 이제 16, 15%에서 한 20% 그 선 사이에 다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4만 원대니까 14만 3천 원대니까 뭐 거의 한 이틀 한 이틀 동안 상승한 거 이제 딱 다 뺀 거죠. 이틀 동안 이제 상승이 그 이전의 상승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죠. 그죠? 25포인트, 이틀 만에 25포인트 정도, 25% 정도 이제 상승했으니까. 자, 그런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이제 좀 오늘 반등을 했어요. HMM 또 그 종목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상승한 이유, 하락한 이유에는 뭐 정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명분을 붙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늘 마감 시황에서 뭐 이렇게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오른 종목들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올랐다 이런 거 하는 건 그냥 갖다 붙인 그 뭐 이유를 찾으면 다 나오니까요. 그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상승한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유를 그대로 믿지를 마시고 액면 그대로 그냥 이제 그동안에 쭉 오르던 장을 주도한 종목들이 쭉 빠지니까 이런 못 오른 종목들이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가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몰려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또 뭐 백신, 코로나 백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뭐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이제 그것도 갖다가 명분을 붙이면은 뭐 백신이 이제 뭐 접종이 시작됐고 이러기 때문에 백신이 뭐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치료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퇴색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누구나 갖다가 붙일 수 있는 명분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백신만큼이나 치료제도 중요하거든요. 모든 병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흘려들여서도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어쨌거나 16.71%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8,700원이나 빠져서 이제 14만 원대까지 주저앉았고요. HMM이 이제 오늘 한 500원 상승 플러스 된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물론 뭐 재료는 있어요. 재료는 있지만, 이제 뭐 오늘 오른 거는 뭐 어떤 재료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동안에 며칠 동안 빠졌었죠. 못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한 4일 동안 빠졌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그래도 좀 강하게 좀 버텼어요. 이제 강하게 버텼는데 이제 막판에 이제 쫙 빠졌죠. 그래도 이제 뭐 한 1,000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한 300원, 400원까지 이제 낙폭을 줄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급락하면서 이제 쫙 빠졌죠. 그래서 이제 1,200원 1.65% 빠졌습니다. 뭐 아시안항공, 뭐 요거 매드팩터 이런 것도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빠졌던 종목들이죠. 뭐 그 종목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은 이제 뭐 최근 4일 사거리 정도 빠졌었고, 그다음에 매드팩터도 그렇죠. 매드팩터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뭐 좀 상승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좀 플러스 전환해 또 이것도 오늘 그래도 한 10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는 올랐던 것 같은데, 네, 10만 7,700원까지 올랐었는데 뭐 이 뭐랄까
어떤 뚜렷한 재료에 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그동안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못 오르는 종목들이 반등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새도 이제 좀 장중에는 10만 한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쭉 뺐죠. 그래서 1,700원 상승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이게 결국이 뭐냐면은 어떤 재료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수급에 의해서 그냥 단타들이 들어왔다가 빠진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1,700원 오르는 가격 어쨌거나 올랐다는 거는 오늘 같은 날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좀 좋죠. 그죠? 근데 RF텍도 오늘 잘 버텼는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요것도 막판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도 이제 한 1시, 2시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낙폭을 보인 종목이 많지 않았었는데 한 2시 이후부터 한 1시 40분? 근데 한 그때부터 이제 그 종목들이 쫙쫙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는 폭이 굉장히 좀 가팔랐죠. 그래서 RF텍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2시 이후부터 그 사이에 거의 한 만 원 정도가 이제 빠졌었죠. 그리고 RF텍도 이제 한 100원에서 200원 그 사이만 빠져 있다가 이제 막판에 쫙 500원까지 4%, 5%까지 쫙 빠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5G 종목들이 다 빠졌죠. 그 시기에. 근데 카카오도 오늘 어제하고 오늘 그저께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그 낙폭이 좀 컸어요. 오늘 또 이제 하락폭이, 네. 오늘 또 한 6, 7천 원 선에서 빠져 있다가, 이제 막판에 좀 10,000원 넘게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진 거죠. 이게 그저께 얼마 올랐나? 네, 그저께 오른 거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죠? 15,500원 오른 거. 자, 그 다음에 CMG 제약도 장중에 좀 잘 오르다가 이제 막판에 빠졌고요. 차바이오는 거의 약보합권이고, 대용제약도 초장부터 4, 5천 원 빠져갖고 계속 하락 하위권이었고요. 녹십자 MS는 상대적으로 좀 오늘 좀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부분 많은 종목이 이제 장 초반에는 좀 플러스권에 있다가 이제 빠졌는데 이건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마이너스 1%. 자, ST팜이 이제 좀 플러스가 됐는데 ST팜은 이제 백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좀 재료를 가진 종목이라서 오늘 좀 이 약세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 같고 이거 엊그저께 상한가 갔었죠. 그죠? 네, 상한가 갔다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흐름이 좋네요. 자, 그리고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특별히 설명한 거, 네, 엔지캠 또 이제 많이 어제까지 올랐다가 이제 오늘, 다시 쭉 빠졌고요. 자, 다 빠졌고, 이거 백신 나오는데도 제일약품은 이제 또 제일약품도 이제 계속 빠지고 있죠. 네, 이거 보세요. 이제 91,500원 찍고, 화이자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업체가. 화이자의 연관성을 엮여가지고 계속 오르긴 했는데, 연관성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4천만 명분인가 이제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을 제조업체들,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파이자, 모더나 이런 업체들로부터 백신 공급 계약을 이제 확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랬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에 영하 70도에서 이제 유통되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간 업체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백신을, 들여와가지고 유통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제일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빠졌고요. 5.91%, 52,000원이나 빠졌습니다. 자, 이거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이죠.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차익 실현,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둔 뭐 선제적인 대응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상승에 따른 뭐 외국인들의 그 차익 실현 매물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오를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한 3, 4주 동안.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 팔아버리면은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환차익도 또 확보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만약에 계속 오른다 이러면 이제 또, 오늘 같은 상황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많아요. 뭐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환율, 그다음에 이제 뭐 내마녀이나 그거 체크해야 되고 뭐 하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 메모해 뒀다가 한번 수시로 장중에 계속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종군당, 일양약품 뭐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많이 빠졌고요. 종군당도 낙폭이 큽니다. 6%. 신풍제약은 좀 그래도 약 보합에 끝났네요. 그죠? 네. 자, 뭐 쭉 보시면은 네, 오늘 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좀 보였네요. 뭐 동진 세미컴 뭐 이런 게 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저께에 이어서. 네, 지금 뭐 한 10%가 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이제 뭐 반도체 이제 그 디램에 대한 기대감, 내년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올랐죠. 뭐 경인양행, 동진세미컴, 뭐 SKC, 예, 있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은 좀 빠졌네요. 네, 그리고 시젠하고 뭐 필로치스 헬스케어 이런 이제 키트 종목들도 좀 이제 오늘 좀 빠졌고요. 네, 필로치스 헬스케어 아까 녹십자 MS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다 빠졌죠. 뭐 기아차, 현대차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역시 많이 빠졌고요.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왔고요. 1,500원, 7,000원 빠졌으니까요. 그죠? SK바이오팜 또 뭐 1.5% 정도 빠졌고요. 휴젤 또 뭐 요즘에 계속 빠지죠. 그죠? 네, 휴젤 또 20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8만 원대까지 밀려났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IS 동서도 이제 빠졌는데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테마주나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급등주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이제 상승한 종목이고 재료도 충분히 있어요. 이거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 단지 수급에 의해서 오늘 그 장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IS 동서는 뭐 재료 호재가 많으면 많았지 악재가 될 만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뭐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도 뭐 지금 한 13% 빠졌고, 셀트리온 또 한 13% 빠졌고, 네. 그래서 뭐 낙폭들이 그냥 상당합니다. 셀트리온 3인방. 그리고 또 보시면은, 금호석유가 좀 소폭 올랐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특별히 저거 할 만한 종목 없고, SK케미칼도 지금 낙폭이 좀, 꽤 있는 편이죠. 그죠? 네. 지금 44만원 정도까지 45만원까지 찍었었네요. 거의. 그죠? 44만 9천원이니까 찍었다가 지금 37만원까지 밀렸으니까, 한 5만원, 7, 8만원 정도 밀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낙폭이 큰 거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 요게 부작용, 이제 SK그룹하고 이제 그 CMO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러 가지 뭐 부작용 관련돼서 뭐 이제 소송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유바이오로직스 뭐 이거 다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다 빠졌고. 네,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꽤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9만 원대부터 이제 치고 올랐었는데 오늘 한 2.54% 빠졌고요. 자, 뭐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네요. 그죠? 한 1.5%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죠? 네이버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죠. 그죠? 네.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낙폭도 그렇게 좀 작은 것 같고, 카카오가 이제 좀 반대로 좀, 상승을 급등했었는데,
다시 이제 도로아미탑에 이틀 동안 오른 게 이틀 동안 다 빠졌어요. 도로아미타블이 돼버렸습니다. 자, LG화학도 오늘 뭐 좀 소폭 빠졌고요. LG화학 이제 어저께 많이 빠졌죠. 어저께 한 4%, 3.5% 정도 빠져가지고 80만 원대 초반으로 다시 밀렸고요. 자, 그리고 뭐 5G 종목 싹 다 빠졌고요. 뭐 여기 보이시죠? 5G 종목. 네. 여기 5G 종목군인데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뭐 다 뭐 2%대에서 한 5%대 사이에 다 빠졌고요. 자, 녹십자도 많이 빠졌네요. 녹십자도 이제 치료제 관련된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아직 임상이 안 끝났고 어제 물론 뭐 경북대 칠곡병원에서 이제 혈장 치료 이제 완치된 환자가 나왔다고는 뉴스가 나왔긴 나왔지만 이게 아직 뭐 임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급에도 좀 이제 혈장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이제 공급에도 이제 좀 이렇게 대량 하기에 아직 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난관들이 많이 있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좀 어제도 이제 초반에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장중에 계속 밀려났고 오늘 또 이제 낙폭이 좀 크네요.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녹십자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죠. 주가가.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4% 꽤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좀 소폭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좀 빠졌고, 요거도 뭐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제 SNS텍만 이제 조금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네, 빅히트도 이제 뭐, 이런, 드라마 제작사, 그 다음에 이제 연예기획사,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일 전쯤에 급등했다가 이제 이틀 동안 또 급락했죠. 그죠? 근데 오늘 또 이제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뭐 보시면은, 네. 요때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죄다 급등했다가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또 급락에 다 반납했죠. 그죠? 상승한 거 다 반납했는데, 이제 오늘 SM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때 올랐던 거 뭐 거의 뭐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그죠? 네. JYP도 있고요. JYP도 보면은 이제 뭐, 요때 이제 12월 3일 날 이제 올랐던 거 이제 죄다 반납했죠. 이틀 동안. 그죠? 이거 오늘까지 더 그러니까 사실상 더 빠진 거죠. 그죠? 이거는 테마주의 특징이에요. 테마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테마주는, 그 타이밍을 언제 잘 맞춰가지고 못 들어가면은 테마주는 이제 손실 보기 십상입니다. 자, 빅히트도 마찬가지겠죠? 네, 빅히트도 뭐, 이제 쫙 다 빠졌죠. 요때 올랐던 거. 네, 12월 3일 날 올랐던 부분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그죠? 네, 더 빠졌죠? 다 빠진 게 아니라 더 빠졌죠? 그죠? 7,500원 올랐는데 9,000원 빠졌으니까 이틀 동안.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오스코텍이나 셀리버리 요거는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여행사들이 좀 올랐는데 뭐 항공사하고 이제 뭐 이거 오르는 이유가 뭐 이제 뭐 뉴스에서는 뭐 내년 뭐 여행에 대한 기대감 뭐 백신 나와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이런 여행사 오를 때마다 똑같은 뉴스가 똑같은 이유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하여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기술주나 바이오주처럼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던 전통주들이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 봤어요. 그래, 오늘 종목 다 봤는데, 뭐, 여러분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주가 흐름은 뭐 신도 모르니까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 뭐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12일 내만의 날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의 흐름을 좀 주시해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뭐 환율 악재를 누를 뭐 다른 뭐 이제 호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를까, 나타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그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뭐 사실상 뭐 이제
여전히 그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쨌거나 이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내만여의 날을 한번 그때까지는 한번 그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내만여의 날이 끝나면은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이제 12월의 방향성이 확실히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어떤 방향성이 잡힐 것이고, 그 방향성이 이제 어차피 이제 개미보다는 기관이나 외인이 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대형 우량주, 그다음에 뭐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다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같은 날 뭐 여러분 이제 중소형주로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낙폭이 이제 손실 보고 있는데 더 손실을 본 분, 뭐 하긴 오늘 또 이제 뭐 초반에 조금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뭐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고 요럴 때 이제 또 상승해서 또 잡으신 분들은 또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커서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와서 이제 뭐 어떻게 뭐 팔고 손절하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좀 옵션 만기일까지 한번 지켜보다가 이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뭐 일단 첫 번째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12월 10일 날 내만여의 날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오늘 장이 이렇게 이제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이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호재, 악재 이런 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장 전반에 변수들, 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흐름이 이렇게 오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보유 종목이 뭐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 뭐 급락했으면은 그 종목에서 뭔가 이유를, 왜 급락했냐, 뭐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서정진이가 사기꾼이라서 이어서 뭐 결국은 내 이럴 줄 알았다,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대형 종목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하여튼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급락했잖아요. 물론 뭐 셀트리온 3인방이 낙폭이 더 크긴 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종목들, 상승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 거. 이제 뭐 셀트리온의 뭐 서정진 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셀트리온 3인방이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셀트리온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종목에서 떨어지고 오른 이유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찾으려고 해요. 근데 물론 그 종목에서도 이제 상승하면 상승한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이런 대외적인 장 전반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오늘은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락한 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뭐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가 보유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은 내 종목에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종목에서 뭐 굳이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뭐 하락하고 상승했다면은 그 업종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종에서 이제 호재가 나면 그 업종 전반에 그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과 상관없이 그 업종 전반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은 업종을 보고, 업종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은 코스피나 코스닥 속해 있는 틀에서 이제 장에서 이제 또 이유를 찾아야 되고, 또 혹은 뭐 더 넓게는 우리 주식장 전체에서, 뭐 더 넓게는 또 아시아 전체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진짜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관심 종목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에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해외 주식들 보면은, 해외 주식 보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 한번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제 0.30% 빠지고, 상해도 0.19% 빠지고, 항생 이제 0.76% 빠지고, 대만은 이제 플러스 됐네요. 뭐, 베트남도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뭐 오늘 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이제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변동성이 일단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제 상승적으로 변동성이 있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이제 만약에 오늘처럼 또 이제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좀 대응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한 12일까지는, 내만의 날까지는 하여튼 좀, 뭐랄까, 좀, 신경을 바짝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